안녕하세요 여러분, 헬스리즘 채널의 조성무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도 몸이 잘 크지 않으시죠?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란 근육의 성장 원리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근육을 찢었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면서 점차 높은 부하를 가하여 더 큰 근육을 만드는 근육의 성장 원리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를 떠올리신다면 보통 무게를 증량하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무게를 증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맞지만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운동의 종목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실패 지점을 초과하여 운동하는 것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휴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헬스장 명언 중에 운동은 20%, 휴식은 80%라는 말도 있고 근육이 자라는 것은 헬스장을 나가고 나서부터다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양과 휴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그리고 탄단지는 잘 맞춰서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근육이 자라고 있지 않은 당신이라면 아마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양과 휴식이 중요한 이유를 이론적인 측면을 통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피로감은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졸은 피로 물질로서 우리 몸이 회복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몸은 아나볼릭 상태에서 반대로 카타볼릭 상태라는 근육이 이화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과 휴식을 통해 코르티졸의 분비를 감소시켜 빠르게 카타볼릭 상태에서 아나볼릭 상태로 몸을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론적인 이유, 영양과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 너무 이론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유튜브가 발전함에 따라서 제가 지도하는 회원분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운동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고 질문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아졌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운동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체화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운동 횟수에 대한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회를 수행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면 스트렝스 훈련, 8에서 12회로 운동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근비대 훈련, 15회 이상의 훈련을 한다면 근지구력을 늘리는 훈련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트레이닝을 직접 할 때 한 회원에게 20회 이상의 랩수가 되는 운동을 시켰더니 그 회원분께서 20회가 넘어가는 운동을 하면은 근비대 훈련이 아니라 근지구력 훈련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회원분께서 그 운동을 20회 이상 했을 때 오롯이 회원님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운동에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횟수를 반복하고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반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 경험적 부분을 바탕으로 이론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슴 사이즈가 부족했었습니다. 저 또한 가슴 근육이 톡근이라고 하는 빠르게 큰 힘을 내는 근육이라는 이론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횟수로 고중량 훈련을 해야만 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벤치프레스를 수행하기 전 케이블 크로스오버라는 운동을 저중량으로 30회 반복하고 벤치프레스를 수행하였더니 펌핑감이 오히려 극대화되어서 작년에 비해 훨씬 더 큰 가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것을 체화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험한 논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에 근거한 과학적 트레이닝,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그 논문이라는 것들의 모집단을 생각해보면요, 제 경험상, 제가 읽어본 경험상 그 모집단이 너무 적거나 특수한 집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의 논문은 더욱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논문에 근거한 트레이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롯이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문을 참고하여
이론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을 통해 트레이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몸으로 직접 느끼며 하는 트레이닝, 시도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해 드려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운동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며 이 부분들 고쳐 나가셔서 빠르게 근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